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최근 미국 장기 국채 시장이 유동성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공급은 많지만 국채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연준의 불확실성입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이 고려하고 있는 최종금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이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종금리에 대한 확신을 품게 했고 그 결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은 완전히 스탠스를 바꿨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최종금리의 불확실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9월에 FOMC를 거치며 지금의 국채 금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달러 강세로 인한 해외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수요 감소입니다. 달러 강세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미국채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자국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매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채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일조하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영래포 금리입니다. 영래포 금리란 국채를 담보로 연준이 상업은행에 돈을 빌릴 때 사용되는 금리인데요.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움직입니다. 현재 영래포 금리는 3.05%인데요. 연준이 무위험에 이와 같은 금리를 지급하다 보니 단기자금이 이 영래포에 몰리고 있는 거죠. 즉 아주 짧은 만기에 높은 금리를 무위험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만기가 긴 자금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은행의 자금이 이렇게 영래포로 들어가다 보니 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졌고 이는 미국채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래포 금리 인하와 SLR 규제 완화입니다. 영래포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금리 인상 대비 영래포의 상대적 매력도를 낮춰 지급준비금의 감소폭을 조절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SLR 규제는 무엇일까요? SLR이란 연준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자본 규제의 하나인데요. 총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미국 대형은행이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3%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자본 규제입니다. 원래 총 자산에는 국채와 지급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0년 4월 연준이 SLR의 분모인 총 자산에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해 주면서 SLR 비율을 자연스레 올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은행들은 SLR을 신경 쓰지 않고 국채를 매수할 수 있었고 이는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인한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이러한 규제 완화를 다시 원상복구시켰고 그 결과 상업은행은 미국 국채의 보유를 줄여왔는데요. 연준이 이러한 SLR 규제를 다시 완화한다면 국채 수요 증가와 함께 국채금리 안정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국채 매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단기 총리로 지금은 사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가 깜짝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었고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영국 국채가 발작을 일으키며 상승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국채에 투자하고 있던 영국의 연기금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국채를 추가로 매도할 위기에 처하자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대한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 결과 국채금리와 파운드화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본 미국은 아마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기금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추가로 바이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단순히 바이백만 진행하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유한 단기채를 시장에 매도하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장기채를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장기채 시장에 대한 안정은 물론이고 공급량이 부족했던 단기채 시장에 물량을 공급해 은행들의 영래포 수요를 단기채로 옮겨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해결 방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우선 올해 11월과 12월에 예정된 연준의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마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아직은 미국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는 얘기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또한 커지며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의 시작 시기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판단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